15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시험 범위고요. 우리가 오늘 총 정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 수업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틀 한번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어디를 잘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른다라는 거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주제는 총 7개예요. 첫 번째, 미국의 남북전쟁. 두 번째, 아니요, 그 가기 전에 하나 더 있죠. 그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세 번째, 그죠? 이제 산업혁명. 혁명의 배경. 네 번째, 그죠? 산업혁명의 전개. 다섯 번째, 마무리, 결과. 여섯 번째, 사회주의.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따로 빼지 않으시는 학생들 많을 텐데 사회주의, 결과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사회주의 우리 따로 좀 중요하게 봤잖아요. 따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주의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개념, 7가지의 틀로 잡고 여러분들 수업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긴 해요. 여기에 산업혁명, 구분, 제국주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7가지 틀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남북전쟁은요 2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북전쟁은 2개 봐야 되는데 남부와 북부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 그 다음에 전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남북전쟁은 언제? 시기가 언제쯤이야? 그죠? 19세기 중반입니다. 19세기 중반이고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남부와 북부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해하셔야 되는데, 남부는요 농업이 발달했고요. 북부는요 상공업이 발달했고요. 남부는요 자유무역을 추구했고요. 북부는요 보호무역을 추구했고요. 남부는요 노예제를 옹호했고요. 북부는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죠. 뭐 때문에 갈등이 있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갈등이 심해지자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을 탈퇴를 해요. 탈퇴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시작이 돼? 대화가 시작돼야지. 여러분들 친구랑 놀다가 삐져서 집에 갔어. 그러면 친구 머리채 바로 잡아요? 어딜 가냐고? 아니잖아요. 왜 쏟아가지고 왜 그랬어 하면서 야 미안해 막 이렇게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머리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남북도 이제 탈퇴를 했을 때 대화를 시도를 해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누가 유리해? 이제 남부가 훨씬 유리합니다. 남부가 유리했으나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이후로 세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부에 유리하게 적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디가 승자? 북부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남북전쟁 아주 심플하게 정리했고요.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일단 우리가 구분하는 것부터 아셔야 되죠. 라틴 아메리카의 짝꿍이 누구야? 앵글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짝꿍은 북아메리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라틴 아메리카의 짝꿍은 앵글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짝꿍은 북아메리카입니다. 그러면 이 2개의 구분 기준이 뭐였지?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로 나누는 기준은 문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누는 기준은 지리적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리적 기준으로 나누냐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냐 이 2차의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의 영향, 즉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앵글로 색슨족, 즉 영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배경이 6개나 있었습니다. 6개. 한번 말할 수 있죠? 처음 뭐야? 첫 번째 미국 혁명 있었고요. 두 번째 프랑스 혁명. 세 번째
계몽사상 네 번째, 몰로 선언 다섯 번째, 그죠? 영국의 지원 여섯 번째, 그죠? 에스파냐의 원정. 눈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여섯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미국 혁명부터 에스파냐 원정까지 이 여섯 가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IT입니다. IT. 라틴 아메리카에서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한 게 1800년대 초반 IT였습니다. 누가 주도해? 흑인 노예들이 주도를 했고요. 누구로부터 독립해? 프랑스로부터 독립합니다. 즉 IT가 가장 먼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흑인 노예들이 주도하여 독립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다 독립을 합니다. 멕시코는 이달고 신부의 활약으로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여기는 누가 주도해? 볼리바르가 큰 역할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되죠. 누구로부터 독립?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라틴 아메리카는 누구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그러니까 여러분들 브라질 빼고는 다 에스파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더 빼야 돼.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IT. IT랑 브라질 빼고는 전부 다 에스파냐라고 하면 됩니다. 브라질은 어디? 포르투갈. IT는 어디? 프랑스라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불안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 일단 모르면 뭘로 하면 돼? 일단 에스파냐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볼리바르 있었잖아. 볼리바르의 출신이 뭐야? 그지? 크리오요입니다. 크리오요가 뭡니까? 오, 교과서 눈이 참 빠르네요.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한, 즉 이 에스파냐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2세들, 후손들입니다. 후손들. 이 사람들은 혼혈이 아니야. 혼혈이 아니야. 혼혈이 아닌데 우리 교과서에는 혼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3세, 4세, 5세 나오면 아주 조금 혼혈이 돼 있어도 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크리오로 쳐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민 온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까지 아주 심플하게 끝이 났고요. 이제 산업혁명으로 갑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배경. 여러분들 이 산업혁명의 배경이라고는 하지만 이 가로치고 뭘 넣어야 되지? 그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로 닫고 배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그죠? 정치 안정. 두 번째, 그죠? 인클로즈 언더. 세 번째, 그지? 풍부한 천연자원. 네 번째, 그지? 다수의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 심플하게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국에서는 정치가 안정됐을까? 그지? 명예혁명 이후 입헌 군주제가 도입이 됐고요.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왕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왕이 바뀌면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죽을지 많이 눈치 보고 혼란스러웠겠지. 하지만 입헌 군주제가 되면서 더 이상 그런 정치적 혼란 상황은 나타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니까 사회가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클로즈 운동은 두 차례가 일어났습니다. 두 차례. 처음에는 16세기, 두 번째는 18세기. 16세기에는 양들을 키워서 약물을 얻기 위해서, 18세기에는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 내 땅에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 농촌의 농부들은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게 됩니다. 즉 인클로즈 운동으로 인해서 농촌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오게 돼서요 노동력을 공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천연자원입니다. 이때 천연자원이 뭐야? 철과 석탄, 즉 철광석과 석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시기에 맞는 자원을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석유라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때 석유를 별로 사용할 때가 아니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민지가 많은 게 무슨 효과가 있어? 그렇죠. 원료를 싸게 가지고 와서 내가 소비 시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 판매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영국이 외에 다른 나라에 먼저 공장이 생겼다고 칩시다.
식민지가 하나도 없는 나라야. 기존보다 엄청나게 많은 생산물이 나오는데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을 다 소비가 불가능해. 그럼 과잉 생산될 거고 그 과잉 생산된 공장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식민지가 많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소비해 줄 수 있는 소비시장으로서 이용을 했다는 거지. 거기에 플러스 원료 공급지까지로 되니까.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개입니다. 전개. 첫 번째는 동력의 변화. 두 번째, 뭐의 변화? 교통수단의 변화. 세 번째, 통신수단의 변화. 동력의 변화는요,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증기, 기관을 이용을 했고요. 교통수단의 변화는요, 우리가 걸어 다녔어. 그리고 또 뭐 타고 다녀? 그렇지,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증기기관차 또는 증기선 같은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통신수단은요, 이제 우편 또는 인편이라고 하죠. 인편이 뭐냐면 사람이 직접 보내는 거야. 내가 지연이 엄마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지연이한테 가서 이야기하라고. 지연아,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라고 이렇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걸 인편인 거지. 인편과 우편에서 뭘로? 그렇지. 일단 유선 전신. 못 쓰고 기억나시죠? 유선 전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동력이 사람에서 증기기관으로 됩니다. 더 쉬지 않고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뒤로는 이제 뭐 전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 변화는 도보와 마차에서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놀랐다고 했죠. 왜 놀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도 빨라 안 빨라? 별로 빠르지는 않아요. 이 속도가 약 24km 정도 된다 했죠. 이 속도면 여러분들이 전속력으로 달렸을 때 또는 마차 정도의 속도 또는 여러분들이 봤던 직구터, 빔 이런 것들의 최고 속도랑 비슷해.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 등록 킥보드 속도 정도 된단 말이야. 엄청나게 빠르진 않지만 그런 거에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도 그 정도의 속도, 짐을 많이 싣고도 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생각해봐. 여러분들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가 움직여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등교를 시켜줍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학교가. 태우고 우리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놀라 안 놀라? 엄청 빠르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달려가는 속도 정도만 움직인다 생각해봐. 놀랍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많은 것들을 사람들, 많은 짐과 많은 사람을 싣고도 쉬지 않고 계속 이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에 놀랐다는 거. 그 다음에 우편 또는 인편에서 유선 전신과 전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기와 이 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그치, 전기가 나와야지. 전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뒤시기라는 거. 하지만 통신수단의 변화를 같이 여러분들 설명드렸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결과야, 결과. 결과는 첫 번째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 뭐가 있었어? 그치, 생활이 훨씬 더 인류가 많은 생산을 하면서 풍요로워졌고요.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즉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졌어요. 부정적인 면은요? 모두가 다 풍요로워졌어? 아니야.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어요. 부자들을, 공장을 갖고 있거나 농장을 갖고 있던 이런 자본가층은 훨씬 더 부자가 됐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가난해졌어. 빈부격차가 커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늘어났고요. 임금은 적었고요. 환경은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본주의의 모순이지. 봐봐.
훨씬 더 인류는 더 풍요로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가는 거는 더 없어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졌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순이라 부르고요. 자본주의의 모순의 결과 나오는 게 뭐야?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등장을 했고요.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한 게 뭐야? 적었잖아, 우리 네 가지. 사유재산을 부정했고요. 평등사회를 건설하자고 했고요.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자고 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아니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공동체의 것으로 변경하자 했고요. 공동생산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고요. 이 사회주의는 우리 현재 21세기 또는 이 시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어떤 거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들 점심 돈가스 맛있었어? 어제 보쌈은요? 맛있었죠. 얼마 내고 먹었니? 공짜로 먹었잖아. 공짜. 지금 내 수업 얼마 주고 들어? 공짜. 왜 이런 걸 공짜로 해줘? 나라에서 복지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육 복지,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야. 오리지널 완전 초창기 자본주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공짜 밥 주는 거 말이 돼? 돈 없으면 어떡해? 죽어요. 물론 결론적으로 죽겠죠. 돈 없으면 가, 일하러 가, 돈 벌러 오란 말이야. 공장을 가든 농장을 가든 집에서 제니 방적기를 돌리든가 이렇게 돈을 벌어 오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준단 말이야. 그게 사회주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에 영향을 줬고요. 노동운동에도 영향을 줬죠. 노조 같은 거 만드는 이런 노동운동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등장을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사유재산을 부정했고요. 평등사회를 건설을 추구했고요. 공동생산하자 했고요. 생산수단의 사회화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졌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복지라든지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거 볼 때 우리 구분을 같이 봐야 돼요. 이제 다시 구분으로 오시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만 써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 뭐 기반이야? 그지? 증기, 기관, 기반으로 무슨 혁명? 그죠?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고요. 2차에서는요? 뭐 기반? 그지?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석유를 이용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혁명이야? 그죠? 대량 생산 혁명. 이게 2차 내용입니다. 3차는 정보통신 혁명이고요. 4차는 AI, IoT 이런 것들의 초연결 혁명입니다. 3, 4차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다. 1, 2차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있다라는 겁니다. 1차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는 뭘 기반으로 뭐가 주도합니까? 무슨 생산? 면직물 생산이 주도를 했었죠. 1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기계화 혁명을 이루어집니다. 기계화 혁명. 2차 산업혁명은 더 이상 그런 경공업이 아니죠.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으로 넘어오고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전기가 나오니까 아까 봤던 유선 전시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럼 에디슨이 뭘 발명합니까? 그리고 전구 봐봐. 여러분들 이 전등, 이 불의 발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인류에게 봐봐. 깜깜하지? 근데 인류에게 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전에도 뭐는 양초 같은 거 튀어갖고 했겠지만 훨씬 더 밝은 빛을 선물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석유도 이용을 합니다. 석유가 이용한 뭐가 나와? 내연기관 나오면 뭐가 나와? 자동차. A는 외연기관이고 A는 내연기관이었죠. 그 다음에 대량 생산 혁명을 합니다. 이때는 대량 생산 안 해? 합니다. 근데 이때는 좀 다르죠? 이제 진짜 다르죠? 어떻게 생산해 이제? 그지 다 해. 근데 포드가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뭐만 해? 스티커만 붙이고 지연이는 뭐만 해? 주입만 하고 애지는 뭐만 해? 뚜껑 닫아야죠.
현선 뭐해 이제? 점검하는 거야. 이걸 계속 우리는 가만히 서 있고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면 나는 계속 스티커 붙이고 지연이는 이게 주입하고요. 예진이는 뚜껑 닫고 현선은 점검하고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점검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량 생산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적어드려? 그러면 마지막 이제 제국주의로 가겠습니다. 제국주의도 우리가 두 개를 봐야 돼. 첫 번째는 이 제국주의 자체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제국주의적 침탈을 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국주의는요, 여러분들 제국주의의 정의, 그 다음에 그지 등장 배경, 그 다음에 그지 지배 논리. 이 세 개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아프리카, 그 외 국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국주의부터 봅시다. 제국주의의 정의가 뭐야? 선생님 딱 원하던 답변이었어요. 구구절절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거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 심플하게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이라고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팽창 정책입니다. 식민지 확보를 위한. 왜 식민지를 확보하고 싶었지? 더 많은 것을 그렇죠. 근데 그 더 많은 게 뭐야? 봐봐. 이 여러 나라들이 산업화가 돼요.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산업화가 되는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많이 만들어진 물건을 팔아야 다음 공장이 운영될 수가 있는데 팔 데가 없어. 우리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 식민지에게 판다는 거지. 그러면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은결이가 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공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은결이네 집에 은결이네 공장에 가서 원료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은결이네 공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내가 돈 주고 사와. 은결이는 좋아 안 좋아? 봐봐 음식이라고 치자. 내가 고기랑 야채 들고 가서 은결이네 공장에서 요리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한 돈을 비싸게 지불하고 내가 집에 갖고 온단 말이야. 어때? 입에 귀에 걸린 거 보여? 마스크 너머로 지금 입이 귀에 걸려 있어. 생각만 해도 좋지. 이걸 뭐라 불러? 천사. 근데 이런 천사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천사가 많으면 좋아 안 좋아? 이게 식민지라고요. 내가 식민지에서 원료 가져다가 노동력 가져다가 본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비싸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 시장으로서 이용을 하고요. 원료 공급지로서 이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는 거야. 산업화가 되면서 등장을 한 거야. 소비 시장이 필요하니까. 지배 논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 진화론. 두 번째, 인종주의가 있었어요. 사회 진화론은요. 스탠서가 영감을 받죠. 뭘 보고? 그지 다인의 진화론. 다인의 진화론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약육강식. 두 번째, 적자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는요 잡아먹히고요. 적응한 자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가 먹고요. 적응한 자는 살아날 수 있는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딱 영감을 받아가지고 더 발전된 사회가 덜 발전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종주의는요. 인종 간에 우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월함과 열등함. 가장 우월한 게 누구야? 백인이 가장 우월하고요. 그렇지 못한 흑인들, 그렇지 못한 아시아인들, 여러분들은 열등합니다. 그러니 우리 우월한 백인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인류가 문명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을 이고 지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백인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등한 여러분들은 우월한 우리에게 지배받는 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축복이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지배 논리를 세웠고요. 그다음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 아프리카와 그 외 지역 볼 건데 아프리카 먼저 봅시다.
뭐야? 너무 좋아. 오히려 좋아. 한번 봅시다. 이 빨간색 이집트의 카이로에서부터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한 걸 우리는 이것을 종단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종단 정책. 여러분도 오늘 너무 마음에 듭니다. 칠판도 깨끗하고 이것도 지우지 않으셔가지고 그대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제리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이것을 우리는 횡단 정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단 정책은 누구의 것? 영국. 횡단 정책은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평행하지 아니하는 두 직선이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만난 곳이 어디야? 파쇼다입니다. 파쇼다. 그래서 파쇼다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파쇼다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는 것보다 횡단 정책과 종단 정책이 만나서 갈등을 이뤘던 사건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프랑스가 양보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영국에서는 이 종단 정책을 넘어 인도의 콜카타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3C 정책을 핀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비슷한 3B가 있죠. 3B는 독일이에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까지 연결하는 여기도 다 색칠돼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외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은요.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는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이 베트남 보시면 되고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독일은 태평양의 여러 섬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이 필리핀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죠? 필리핀은 언어는 뭐야? 영어. 따갈로그도 쓰지만 영어. 그 다음에 종교는요? 가톨릭을 믿어요. 영어는 누구의 영향? 미국의 영향. 가톨릭은요? 에스파냐의 영향입니다. 즉 에스파냐에서 미국으로 필리핀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 둘 다 흔적이 남아있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앞에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남북전쟁은요. 남과 북의 특징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배경 6가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전개, 어떤 나라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 전개, 결과 플러스 구분까지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배경은 4가지. 정확히 말하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 이 4가지가 정치, 안정, 인클로즈 운동, 천연자원, 식민지까지 알아두시고요. 동력의 변화, 교통수단의 변화, 통신수단의 변화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딱 똑같은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인류는 더 풍요로워지고요.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게 매우 컸죠. 누구에게나 그런 풍요로움을, 편리함을 줄 수는 없었고요. 빈부격차가 커졌고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임금은 낮았고요. 환경은 오염됐습니다. 이런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 우리 뭐라 불러? 자본주의의 모순이었고요.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주의가 주장했던 특징들,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평등사회, 공동생산,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결과 사회주의는 졌어요. 자본주의에게. 하지만 남아있는 복지라든지 노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국주의의 정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 등장 배경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 언어파가 됐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소비 시장이 필요했고요. 지배 논리, 사회 진화론과 인종주의 체크하시고요. 아프리카에서의 프랑스와 영국, 종단과 횡단, 그 외 지역들, 아까 이야기했던 아시아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책 또는 누가 점령을 했다, 필리핀이 어떻게 변화했다 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